2월 말 얘기하던 게 4월이 되잖아요. 이제는 비상 플랜을 준비해 둬야지 않을까?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되면 정말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다. 그럼 대통령 탄핵도 못하고 선거도 없고 그냥 교착 상태로 가는 거예요. 끝장 막장 난장 대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이 이번 주를 넘길 것 같거든요. 넘길 것 같아요, 저는. 안 되는데. 이번 주를 넘기면 다음 주를 넘기지 말라는 법도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주를 넘기면 4월이에요, 이제. 2월 말 얘기하던 게 4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낮더라도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한덕수 재탄핵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각하가 2명이에요. 6명이 정족수는 150명이다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재의 다수 의견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인 과반수 찬성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적법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고로 재탄핵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국회 입장에서의 대행에 대한 견제 권력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저는 여기서 이건 내피셜입니다. 지금부터 진보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이 지금 시기를 계속 놓치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보수 재판관들에게 네. 일종의 정치적 합의를 해준 게 아닐까? 거래를 한 게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한덕수 뒤에 최상목이 2인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것도 고려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한덕수 탄핵 심판은 한덕수의 행위로 헌정 질서가 위태롭게 됐냐 아니냐를 네. 따지는 것이지 한덕수 이후 어떻게 됐냐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더군다나 한덕수가 최상목한테 너는 2명 임명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결정해 주었거든요. 보수 재판관들과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닐까? 그래서 한덕수는 살려주고 윤석열 부분은 정리하자. 이게 제 내표션인데 왜냐하면 이 대목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정도 논리적 정합성도 안 되는 합의를 해줬다는 건 퉁치고 넘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진보 보수 양쪽 모두. 그래서 저는 윤석열 탄핵 인용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지만 4월 4일까지도 저는 이 시점을 마지노라고 개인적으로 내피셜적으로 이번 생각하는 주.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4월 이번 4일 주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도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저는 보수 재판관들이 진보 중도 재판관들을 속인 거라고 봅니다. 4월 4일까지는 선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넘길 경우 어떻게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은 행동할 것인가. 이제는 비상 플랜을 준비해 둬야지 않을까. 그리고 최악의 경우 2명의 헌재 재판관 임기가 그것도 진보 재판관이란 말이죠. 둘 다.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는데 그때까지도 미루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그럴 가능성도 고려한 4월 4일 이후의 플랜을 준비해 둬야 된다. 상상하기 싫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럴 수도 있죠. 그 정도까지 가면 헌재는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겠죠. 이미 많이 저는 잃었다고 예, 봅니다. 많이 잃었지만 그때는 네. 완전히 상실하겠죠. 그러면 그 2명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문영배, 이미선 2사람 임기가 끝났으니까 대통령 몫이에요. 근데 대통령 몫이면 국회 청문회를 민주당이 안 해주겠죠? 안 해주면 20일 후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한덕수 총리 대행이란 말이죠. 그럼 민주당은 그 20일 후에 임명을 막으려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막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국무위원 5명 추가로 탄핵하는 거죠. 그러면 국무회의가 3분의 2로 의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상상하기 싫지만 국무회의 3분의 2로 의결할 수 없으면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잖아요. 법률 선포를 할 수 없고. 그럼 15일 지나면 자동 선포가 네. 되는데 국회의장이 최종 공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법에. 그러면 각종 특검법도 막 통과되는 거죠. 그리고 헌재는 6명이니까 6명으로는 지금 대통령 탄핵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탄핵도 못하고 선거도 없고 그냥 교착 상태로 가는 거예요. 끝장 막장 난장 대결이 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인데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우리가 여러 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한꺼번에 예, 국무회의를 국무위원 못하게 하자. 5명 추가 탄핵해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도록 막아버리자. 그 15일 내에 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잖아요. 네, 공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법도 막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헌재는 6명이니까 헌재는 선고를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냥 그 상태로 중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결정이 지체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홀딩. 예. 둘 중에 하나의 국면에 도달하는 거죠. 극단적 상황인데 음. 윤석열이 돌아오느냐, 윤석열 돌아오는 걸 막고 국무회의를 중지시켜 버리냐.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이중권력 극단적 상황 그러면 이제 아닌가? 이중권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행정 권력하고 국회 권력하고 사실은 예. 완전히 이중권력 상태가 되는 거라서 사회적 혼란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혼란이 이미 그게 달아 예, 있어요. 어쨌든 최대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근데 제가 이제- 다양한 컨팅전시 플랜은 가질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근데 지금 예. 공정정이 말한 그런 시나리오대로 되는지 법률 검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무회의라는 걸 반드시 거쳐야 되냐. 국무회의가 사실상 성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 좀 필요할 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제 말은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윤석열이 돌아오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섰어. 예를 들어서 저쪽의 모든 지연술 혹은 결국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윤석열의 복귀야. 저쪽에 지금까지 나오는 시나리오는 둘 다 아웃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는 아웃, 윤석열은 복귀. 이 시나리오가 실행이 된다라면 만약에 이재명 유죄 선고 때리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복귀가 욕심이 나가지고 거기까지 간다. 이제 여론이나 이런 거 쭉쭉 밀고 갔는데 아, 그때는 사생결단이지. 안 될 줄 알았는데 4월 18일까지 미룰 수 있었어 그들이.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건 윤석열 복귀밖에 없잖아요. 사생결단이죠 그때는. 윤석열 복귀밖에 없으면 그 지점에서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복귀냐 아니면 또 다른 법률적인 초유의 사태를 만드느냐.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해서 고민은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장장 얘기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윤석열 구속 취소되고 나서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했을 때 예. 심지어 임은정 검사조차도 즉시항고는 할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맞아요. 검찰이 그거를 안 한다는 건 상상. 그걸 안 한다는 건 조직을 엿바꿔 먹는다는 그렇죠. 거로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했잖아. 근데 했잖아요. 헌재를 엿바꿔 먹어야 하는 재판관이 있을까? 현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것까지 못할 걸. 아까 이제 근데 그럴 신영식 수 있어요? 의원님도 조직의, 예. 조직 존재증명. 문제의 음. 그 헌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부정할 지금 수는 얘기하는 없을 거는 거라고 헌재가 보는데. 할 수 없는 짓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냥 법원이 할 수 없는 짓 지기현 판사가 보여줬잖아. 했잖아. 예, 검찰이 검찰이 할 할 수 없는 짓 실무정이 심무정이 이미 했잖아요. 보여줬죠. 그다음에 헌재가 할 수 없는 짓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헌재가 헌재와의 일을 짓을 하겠느냐. 4월 18일까지도 판결하지 선고하지 않으면 그 지경에 이를 텐데. 근데 거기까지 가버렸다. 갈 것 같다. 4월 18일 당일날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주까지 기다려 보시죠. 여기서 더 나가면은 우리 되게 위험해질 것 같아요. 야당이 윤석열의 복귀를 그냥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내란을 저지르고 윤석열이 복귀하는 상황을 야당이 무력하게 그냥 지켜만 본다고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상황에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겠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긴 한데 저 혼자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해봤어요. 나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 그 책임은 헌재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네. 경우에.